여러분은 혹시 성공하면 박수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인정이 아니라 더 거센 반감과 비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셰릴 샌드버그 역시 그랬습니다. 화려한 경력, 압도적인 성과,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혼자 울어야 했던 밤과 익명의 공격을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셰릴 샌드버그가 어떻게 그 비난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결과로 답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셰릴 샌드버그는 원래부터 평범한 커리어를 걸어온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최우등에 가까운 성과를 냈고 이후 세계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그 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마쳤고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뒤 로런스 서머스를 따라 미국 재무부에서 비서실장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의 정점 같은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구글의 에릭 슈밋이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작고 불확실하고 검증이 끝나지 않은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샌드버그는 망설였고 그때 들은 조언이 이후 그녀의 인생을 상징하는 문장이 됩니다. 로켓선의 탈 자리를 제안받으면 어느 자리인지 묻지 말고 그냥 타라. 이 말은 샌드버그가 2012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설에서 직접 다시 소개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조언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직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곳에는 일이 몰리고 기회가 생기고 사람도 커집니다. 반대로 성장이 멈춘 조직에는 정치가 많아지고 에너지가 줄고 미래도 흐려집니다. 샌드버그는 그 기준으로 구글에 들어갔고 실제로 구글에서 광고 사업을 크게 키우며 회사의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한번 비슷한 선택 앞에 섭니다. 안정적인 자리도 있었고 더 전통적인 리더 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2008년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페이스북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미 주목받고 있었지만 지금의 메타처럼 거대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직함보다 성장 가능성을 택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페이스북의 첫 COO로 영입됐고 광고 전략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며 회사를 본격적인 수익 기업으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련은 바로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샌드버그가 페이스북에 들어간 뒤 온라인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능력을 의심하는 말, 인격을 공격하는 말, 회사를 망칠 사람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댓글들을 보고 혼자 울었고 잠들지 못하는 밤도 여러 번 보냈다고 회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샌드버그는 오래전부터 여성 리더가 겪는 불편한 현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온 인물입니다. 그녀는 테드 강연과 여러 연설, 그리고 리닌 활동을 통해 남성은 성공할수록 더 호감을 사는 반면 여성은 성공할수록 오히려 덜 호감적으로 평가되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하버드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등에서 널리 알려진 하이디 대 하워드 연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성과와 같은 행동을 보여줘도 여성 리더는 더 차갑고 덜 호감 가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즉 샌드버그가 말한 남성에게는 성공이 플러스가 되지만 여성에게는 성공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문제의식은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니라 실제 연구와 사회적 경험이 겹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이 바로 그 현상을 몸으로 겪게 된 것입니다. 구글에서 성공했고 다시 페이스북으로 옮겨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순간 그녀는 박수만이 아니라 훨씬 더 거친 저항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억울했고 설명하고 싶었고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샌드버그는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자. 중상과 비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항책은 결국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샌드버그 재직 시기 광고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결국 대규모 수익 기업으로 자리
자리 잡았습니다. 비판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성과는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샌드버그는 결국 악플에 직접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더 강한 답을 내놓은 셈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생각도 바꿔놓았습니다. 샌드버그는 여성들이 종종 자신의 능력과 기여를 실제보다 작게 평가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여러 자료 역시 여성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홍보에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력의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빨리 물러서지 말라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브레이크부터 밟지 말고 엑셀을 밟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셰릴 샌드버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성공한 뒤에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악의적인 평가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샌드버그가 내린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시끄러운 바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실과 성과가 결국 가장 강한 언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그것이 익명의 말이고 악의가 섞여 있고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을 찌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셰릴 샌드버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비판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강한 반격은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결국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평가 속에 있든 어떤 오해를 받고 있든 결국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은 지금 붙잡고 있는 일의 완성도일지 모릅니다. 비난에 흔들리기보다 해야 할 일에 더 깊이 몰입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성공한 사람만의 태도가 아니라 끝내 살아남는 사람의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